안녕하세요, 달링입니다. 많은 달링들이 남친 여친의 바람 때문에 상처를 받으시고 새로운 만남을 주저하고 계시더라고요. 오늘은 바람 피우지 않는 사람의 특징에 대해서 좀 나눠볼까 합니다. 바람 피우는 뇌가 따로 있을까요? 일부 일처제인 산쥐와 들쥐의 외도에 관한 흥미로운 실험이 있었는데요. 들쥐는 바람을 피우지 않고 산쥐는 바람을 피운다는 거예요. 두 쥐의 특성을 비교해보니까 들쥐의 뇌에는 바소프레신이라는 화학물질이 많이 분비되고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산쥐의 뇌에는 바소프레신의 양이 상대적으로 많이 부족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산쥐의 뇌에 바소프레신을 주입했더니 산쥐도 바람을 피우지 않게 되었다는 거예요. 좀 바람기 있는 사람의 뇌에 바소프레신을 주입하면 바람기를 잠재울 수 있겠죠? 언젠가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어쨌거나 인간은 바람을 피우니까 인간의 뇌는 바람 피우는 뇌에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사람은 개인차가 좀 있죠. 그 차이는 어떤 것일까요? 바람 피우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있을지, 달링들이 어떤 것들을 염두에 두고 사람을 만나시면 좋을지 6가지 특징에 대해서 한번 나눠볼게요. 오늘 영상은 어디까지나 저의 주관적인 궁예질이니까요. 들어보시고 좋은 점들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가치관입니다. 사람은 생각대로 살게 되어 있잖아요. 바람기를 주제로 대화를 한번 나눠보세요. 그냥 바람 피우면 안 되죠. 바람 피우는 것은 나쁜 일이죠. 이런 식으로 당위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은 좀 부족해요. 다른 사람들이 심어놓은 그런 일반적인 생각들은 중요한 순간에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술이 몸에 안 좋다고 하는데 다들 알면서도 마시는 거와 같죠. 이런 게 아니라 확고하게 그 사람에게 각인되어 있는 신념을 얘기해요. 어느 나라 사람들 이야기냐? 전혀 자기와 상관없는 이야기처럼 거의 관심 자체가 없습니다. 이 대화 주제에 대해서. 그리고 자기가 이거를 선택하는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런 분들은 종교적으로 매우 신실한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어떤 개인적인 경험, 예를 들어서 영화라든지 소설이라든지 부모님을 통해서 간접 경험을 해볼 수도 있고요. 어쨌거나 이런 간접적인 경험들을 마치 나한테 일어나기라도 한 것처럼 몹시 진지하게 한번 제대로 고민을 해보고 거기에 대한 결론을 얻은 사람들이죠. 이거는 아니다. 내가 바람을 피우면 이 나다움, 나의 존재 자체가 무너지는 것이고 상대방에게 너무너무 크나큰 상처를 주는 것이다. 정말 인생의 사랑이 나타난다면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 아니면 지금의 배우자와 완전히 헤어지고 그리고 새로운 사랑을 시작할 것이다. 이렇게 자기 마음속에 대쪽같이 결론이 나 있는 사람들은 어떤 상황이 왔을 때 절대 흔들리지 않죠. 그리고 그런 상황 자체를 만들지도 않고요. 이렇게 철학이 확고한 사람은 먼저 끼부리는 일은 절대 없고요. 그리고 누군가 끼부릴 때도 선을 확실하게 긋죠. 육체적 사랑과 정신적인 사랑을 따로 추구할 수 있다고 생각하냐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그렇다 이렇게 대답한다면 정말 결국은 정신과 육체적인 사랑을 따로 추구하는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람 피우는 일을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이다라고 받아들이는 사람 또한 어떤 상황이 왔을 때 밀어내지 않고 수용적인 태도를 취할 가능성이 크죠. 그리고 두 번째는 현실적인 이성관입니다. 이성관이 현실적이라는 뜻은 이성이 특별히 나랑 다른 존재라고 생각하지 않고 밥해주는 엄마나 열심히 일하는 내 여동생처럼 그리고 어리부리한 오빠나 방귀 뀌는 아빠처럼 그런 존재라는 생각이 딱 박혀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이성을 바라보는 시각이 굉장히 다층적이죠. 어떤 성적인 측면에만 딱 꽂혀서 바라보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자녀들을 성교육할 때 이성에 대한 시각을 이렇게 길러주셔야 하거든요. 나와 같은 존재라고 이성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이해하고 있을 때 존중에 기반을 둔 사랑을 잘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자라납니다. 이성을 그냥 완전히 성적 대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이성을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존재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나랑 다른 어떤 성적인 존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대화에도 그런 흔적이 많이 묻어납니다. 이성에 대해서 어떤 외모나 육체적인 얘기를 쉽게 인격하고 분리해서 얘기를 하는 사람들 그런 특징이 있죠. 저 사람 맛있게 생기지 않았니? 그래서 호기심을 가지면서도 존중하는 마음도 없고 가볍게 생각해요. 그래서 장난감처럼 다양하게 갖고 놀아보고 싶어하고 그리고 옆에 사람이 있어도 또 호기심 가는 사람이 있으면 참지 않고 찔러보고 그러는 거죠. 돈으로 성을 산다거나 자녀뻘이 되는 사람과 잠자리를 한다거나 그런 게 가능할 수 있는 지점이죠. 그게 이런 생각이 박혀 있기 때문입니다. 이성을 육체적인 대상으로만 생각한다는 거.
이 이성관이 중요한데 간과하기 쉬운 부분이에요. 이성과의 관계를 맺는 방식에 평생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요. 건강하고 아름다운 사랑을 하기 위해서 이성관을 우리가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죠. 그리고 세 번째는 모험을 별로 즐기지 않는 사람이에요. 남자들이 사랑에 빠진 여자는 처음 보는 여자라는 말이 있죠. 이게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닙니다. 바람을 잘 피우지 않는 사람은 새로운 이성에게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 모험을 하면서 치러야 되는 대가들이 싫고 부담스럽고 뭐가 좋다고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험의 짜릿함 이런 걸 즐기지 않는 성향인 거죠. 안정적인 것을 되게 좋아하고 어떤 변화의 상황에 스트레스를 많이 느끼는 성향이죠. 그래서 가진 것에 만족하고 자극적인 것을 그렇게 추구하지 않아요. 바람기가 없는 사람들은 가벼운 사랑이 현실적으로 충족감이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부담스러운 사건이 내 인생에 일어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당신이 모험을 즐기고 호기심이 많은 편이라면 이런 지점을 좀 알아채고 호기심은 취미생활이나 일 쪽으로 풀어가야지 이렇게 마음을 좀 잘 정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번째, 다른 이성에게 다정하지 않습니다.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고 이성에게 유난히 다정하고 친절하면 생각 없던 사람도 흔들릴 수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이성이 촉촉하게 다가와서 술 한잔 하자고 해도 뿌리칠 확률이 크고요. 그리고 필요 이상의 츤데레, 운다고 안아주거나 이런 식으로 훅 선을 넘고 들어가는 일이 없습니다. 이성한테 어떤 동성 이상의 감정선, 헷갈릴 수 있는 그런 신호, 그런 것들을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딱 철벽인 사람들. 이성을 바라볼 때 눈빛이 없어요. 그냥 동태 같은 눈빛? 선배는 원래 그렇게 눈깔이 동태예요? 다섯 번째, 환경이 안 되는 사람. 바람의 조건이 시간과 돈이라고 얘기 많이 하잖아요. 시간과 돈이 없으면 정말 꾼이 아닌 이상 힘든 일이죠. 처음에 말씀드린 산쥐가 바람을 피우게 된 원인을 생각해 보면요. 산은 이리저리 숨을 곳이 많아서가 아닐까 생각이 돼요.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는다고 들쥐는 숨을 곳도 없는데 바람을 피우면 딱 걸렸었겠죠? 들쥐는 숨을 곳도 없는데 바람 피우다가 딱 걸려서 몇몇 쥐는 맞아 죽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바소풀의 신이 살 길이다. 이래서 생존을 위해서 산쥐들은 세대를 거듭하면서 바소풀의 신을 왕성하게 목숨 걸고 분비하기 시작했겠죠. 그렇게 스스로의 바람길을 거세하는 방법으로 살아남지 않았을까요? 행동 반경이 파트너가 보기에 뻔하고 빤하다면 바람을 피우지 않든지 바람을 피우지 못하든지 둘 중에 하나겠죠. 정말 환경이 홍일점이다. 청일점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본인의 가치관이 확고하고 성향이 확실하다면 바람 피우지 않죠. 여섯 번째, 관리받는 사람입니다. 두 사람 사이가 심적으로 매우 가까워서 틈이 없는 경우를 말해요. 연인이 연인을 관리하는 방법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감시이고 또 하나는 친밀감이겠죠. 감시는 부작용이 있죠. 누르면 튀어나가고 싶어지니까요. 파트너가 매일 핸드폰을 뒤지고 SNS를 염탐하고 감시한다면 두 사람 사이에도 장기적으로 좋지 않겠죠. 감시를 하려거든 티 안 나게 몰래 하시고요. 진정한 관리는 결핍을 그때그때 잘 채워주는 사랑의 관리를 말하죠. 보통 두 사람 사이에 누군가가 끼어드는 경우는 연인이 있어도 고독하다. 대화가 잘 통하지 않아서 다른 이성과 대화하고 공감을 받으면서 감정이 발전했다. 이런 케이스가 굉장히 흔하잖아요. 감정적으로 힘들 때 내 파트너에게 의존할 수 있으면 다른 사람들이 끼어들 틈이 없죠. 진정한 관리는 사랑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렇게 바람을 안 피우는 사람의 특징에 대해서 얘기해봤는데요. 이런 영상이 좀 조심스러운 것은 누군가가 억울하게 연인에게 낙인 찍힐까봐 그리고 괜히 불안감을 느끼시게 될까봐 좀 걱정이 되는데요. 절대적인 건 아니니까 넘겨 짚으시거나 안 좋은 상상을 하시거나 그러면은 제가 영상을 만드는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내 파트너가 바람을 피울까봐 불안해지고 그래서 가끔 떠보기도 하고 그럴 수 있는데요. 나랑 같이 행복하면 사실 걱정이 없죠. 갈등 같은 것들을 그때그때 푸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사람이 바람을 피울까 이렇게 감시하는 자세보다 이런 상황들이 오지 않도록 미리미리 서로 관리하고 마음을 잘 보살피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바람을 안 피우는 사람은 결국은 파트너를 정말 사랑하는 사람, 만족감을 느끼는 사람이니까요. 당신 바람 피우면 너 죽고 나 죽고 이런 협박보다 서로가 서로에게 유일한 존재가 되어주면 좋겠습니다. 주말인데 모처럼 단둘이 분위기 좀 잡고 다독다독한 대화를 나누시면서 몽글몽글한 시간을 보내시면 어떨까요? 사랑합니다, 달리.